포리얼입니다.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편집점도 잘잘하게 끊어서 다른 영상들처럼 가지 않고 그냥 제가 가진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자 합니다. 얼마 전인가요? 그래도 꽤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실패했다, 파산했습니다 라는 유튜브 영상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어떤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망했다. 그게 TV 한세상님이신가요? TV 한세상님이 처음으로 되게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실패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게 이제 어느 정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도 붐이 돼서 되게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시청자가 늘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런 관련 채널들이 또 많이 늘기도 하고요. 저는 뭐 실패를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파산을 한 것도 아니고요. 원래 인생이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파산을 할 게 없었기도 한데, 물론 제가 뭐 지금 이 3년간 사업을 하고 회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커졌지만 제가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아둔 돈이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자산은 그 회사의 주식으로 많이 갖고 있었고, 회사의 주식이란 것이 특히 저희같이 이제 스타트업의 이 비상장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가 굉장히 잘 돼서 M&A로 다른 회사에 팔리거나 인수 합병이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회사가 잘 돼서 상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주식을 어떤 매각할 수 있는 기회에 제 자산이 이제 굉장히 크게 증식이 되게 되겠죠. 아니면은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흑자를 내면서 그 주식 분만큼 제가 배당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증식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고요. 회사는 계속 성장 상태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스타트업은 지금 뭐 쿠팡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작년 한 해에 뭐 매출액이 4조 넘었나요? 5조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손실액이 2조 가까운 돈이 손실액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가 되는 그런 어떤 시각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계속 늘리는 사업 모델이 많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정확하게 잡기 이전까지는 플랫폼을 늘리는 데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매출을 발생시키더라도 흑자를 내지 않는 건 아니죠. 못하고 손실을 내면서 계속 외부 투자를 유치해 가면서 이제 회사를 키우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그 수익 모델이 제대로 잡혔을 때 그 플랫폼 안에서 수익 모델을 붙여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 퀀텀 점프를 꿈꾸고 사업을 했었고 2016년도 8월에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대표이사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저의 사업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 회사는 작년에 이제 21억 가까운 이제 매출액을 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적자액도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도 이제 계속해서 회사가 커지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가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그리고 그 외부 투자에 갖춰서 회사의 업의 본질에 충실한 어떤 사업적인 전략 수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이제 저희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회사가 계속해서 양질의 단계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역량 있는 대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이제 생각이 됐던 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작할 때에 사실 무일푼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할 때 정말 단칸방, 관 같은 단칸방에서 보증금 200만 원을 빼서 그것을 자본금으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만난 어떤 그 한 살 터울에 같이 창업한 공동 창업 팀들이
다들 뭐 학생이니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없다 보니 저희 뭐 학생들은 가까스로 만들어낸 게 각각 200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제 자본금이 설립 자본금이 1억 원이었거든요. 1억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저희 사업의 이 모델, 그리고 저희 뭐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의 어떤 열정을 좋게 봐주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1억 원의 돈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신 거죠. 저희는 이제 200만 원씩을 가지고 처음에 설립 자본금을 댔기 때문에 1억의 회사에서 2%의 지분을 갖는 게 맞겠죠. 근데 저희는 그 처음에 5%씩의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할 거니까 3%씩 더 주자라는 어떤 그 주주분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5%씩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1억짜리 주식회사에 500만 원의 지분을 가진 이제 창업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어떤 스타트업 그리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못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설립 자본금이 1억 원이나 되고 이 회사가 설립된다는 것에 자체에 의의를 둬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투자 생태계와 그리고 회사가 계속 늘어나는 데 있어서의 이 투자 스테이지는 그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구조로의 회사 지분 구조는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주주,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지분이 최소 설립 당시에는 한 90% 정도는 있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VC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창업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드머니를 창업자가 모두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드뭅니다. 대신에 그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존에 어떤 레퍼런스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경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학력이 좀 좋거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일단 밸류를,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먼저 그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립 자본금을 3억을 투자를 받는데 이미 제가 90%의 지분을 갖게 되고 10%만 그 투자 회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억을 투자 받았는데 10%를 그 투자 회사가 갖게 된다 그러면 이미 기업이 설립되면서 이 회사의 가치는 30억짜리 가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10%의 지분을 3억으로 지금 사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말인 즉슨 90%의 지분은 나의 인건비 아니면 나의 가치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업자가. 그런 경우가 지금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의 스타트예요. 근데 보통 이 창업자 개인이 그렇게 90%를 순수 가치로 가져가기는 힘들고 보통 팀을 꾸리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전에 내가 직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앱을 만들었던 창업 그 멤버였다. 근데 우리가 개발자도 있고 우리 팀이 있어요. 근데 우리 팀이 이번에는 조금 시장을 바꿔서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업종의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라고 사업 계획서에 대한 IR을 했을 때 이 시드머니로서 이런 팀에 먼저 투자가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드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보통 이제 VC나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투자자들이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런 시드 단계에는 엔젤 투자자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시드 단계만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VC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대표이사로서 지분율이 낮다 보니 그걸로써 파생될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리스크는 제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사업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기술들 있죠.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타는데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런 실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구조와 이런 지배 구조,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대표이사를 내려놓는 이런
또 하나의 시행착오겠죠. 시행착오를 겪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의 지분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규모가 생각보다 점점 늘어나고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본금이 또 바닥이 나죠. 그러면 또 증자를 해야 되고, 증자를 하는 시점에 저희가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그 개인 투자자가 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께서 저희 증자금을 이제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분율이 유지될 수 있게 이렇게 뭐 도와주시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리즈 A 단계, 시리즈 A까지는 아니고 시드 투자 단계를 마무리하는 정도의 규모로 10억 원 정도의 규모를 VC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VC한테 투자를 받을 때 그 VC 이 IR을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VC들이 이제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의사결정이 느리다. 스타트업의 생명은 속도입니다. 속도이고 업의 본질의 방향에 맞는 일관된 회사의 어떤 그 전략 수행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타트업에는 인력이 많지 않아요. 회사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소수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그 소수가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특히 뭐 돈도 없잖아요.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우리 업의 본질에 맞는 그 전략에만 초점이 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의 전략이 가야 돼요. 그게 정말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사공이 많다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와중에 뭐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된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한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그런 와중에 저희 같은 경우 지분율이 굉장히 낮았고, 그런 중에 이제 주주들의 어떤 가장 특수관계인에 있던 지배적인 그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보니 어떤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회장님을 모시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회장님이 저지르는 문제를 제가 뒷수습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회장님의 리스크가 회사에 볼 리스크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투자회사와 얽히면서 굉장히 피곤한,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단계로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일들과 뭐 회사를 이끌고 굉장히 피곤한 일들은 저희 창업팀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지배권과 의사결정권, 그리고 회사에서 지배적인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느 순간 회사가 커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힘들고 좀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 회사의 내부의 직원들, 그리고 회사 내부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들고 같이 커왔던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핑계로 그 같이 일을 해온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에는 한없이 냉정하지만, 어떤 대주주님의 지인분들한테는 어떤 자선사업 같은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거 하는 사람, 내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거 사자. 사실 그렇게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어도 사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뭐 심지어 취업도 시켜주고,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제 가치관과 맞지 않고, 저는 뭐 오늘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리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제 미래의 아내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편, 그리고 제 미래의 자식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는 결정만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 회사가 커지면서 제가 내리고 있는 결정들, 그게 제 자의가 아닌 어느 순간에 그 무언의 압박에 의한 타의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저의 어떤 가치관과 상충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대표이사를 내려놔야 되겠다. 대표이사라는 자리는 사실 책임만 많지 어느 순간에 권한은 없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식 가치가, 제가 가진 주식 가치가 최근 투자 밸류로 하면 그래도 한 3억 원 정도는 돼요. 그 외에 사실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사가 성공하고 제가 가진 주식 가치로서 저는 재산을 증식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을 하고 첫 해에는 월급이 없었고요. 그리고 둘째 해에 제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습니다. 100만 원. 월급을 100만 원 받고 그 다음 해에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고 그렇게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증자를 하면서 500만 원 정도 증자액에 대해서 빌렸던 돈이 있어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갚으면서 사실 그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이사라고 하고 직책은 그렇고 또 외부에서 볼 때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고 TV CF도 하죠. 그리고 외부에 투자도 받았죠. 그렇지만 사실 제가 부자가 아니라 회사가 회사 돈인 거죠. 그 회사 돈을 제가 가져가는 순간 횡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난하고 근데 아직 젊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두렵거나 아니면은 이곳에서 떠나는 게 아쉽거나 내가 만들었던 건데 이거 뭐야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후련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즐거워요. 왜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되게 지금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지는 저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저는 또 뭔가 다른 어떤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사업을 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로 이제 시드머니가 없는 그렇지만 기존의 사업을 경험을 해봤고 그래도 사업적으로는 제가 한 반족장 정도는 아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결정에 있어서 좀 노련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제가 시행착오 할 거거든요. 그 시행착오 하는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또 제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도 소통하고 또 부자 되는 채널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항상 그 가치관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것에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그거는 없어요. 돈 많이 벌면 좋겠죠. 돈 버는 저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 사드리는 거랑 그리고 제가 집 사서 결혼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 부모님들 또 저희 그 아내의 부모님들 미래의 아내의 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소소하게 국내 여행이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이라면 저는 그 이상의 억만장자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실 그 어떤 같이 잘 되는 사회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했듯이 기업이라는 것은 개인의 부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를 증대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바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의 좀 사람들이 그 돈 앞에서 변해가는 모습이라든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서는 결국에는 돈에 대한 그런 어떤 돈 앞에서 결국에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저희가 회사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나간다고 해서 회사 망하면 진짜 회사가 부실한 거겠죠. 회사는 더 크고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온 것이고요. 그래도 제가 그냥 그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때 울어주는 직원들도 있었고 또 같이 나도 나갈래라고 하는 직원들도 있는 걸 봐서 그래도 제가 그렇게 일을 엉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사는 법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같이 창업을 하고 거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제게 아니거든요. 법인은 엄연히 주식회사고 주주들의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주였던 그런 어떤 권리도 질려버려서 사실 주식이고 뭐고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그냥 다 증여하고 무상증여하고 저는 나와서 다른 새로운 걸 하려고 해요. 그 새로운 걸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번 더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이 제가 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좀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을 푸느라고 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좀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원할 만한 어떤 컨텐츠가 제가 굉장히 사업에서 승승장구하거나 아니면 막 사업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 저도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제가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이런 시행착오를 또 바로 겪는 걸 보여드리게 되다 보니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키워나가는 모습들, 빌딩해가는 모습들부터 아예 이 방송에서, 이 채널에서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은 더 지금 시작하려는 분들도 좀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좀 용기를 갖고 아니면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선배 사업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를 보면서 많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또 도움을 또 주시기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언제나 저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미천한 몸이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만나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향후에 이제 나아갈 컨텐츠에서 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기업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 간지러웠던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취업난이다 하는데 항상 그랬거든요. 이 중소기업과 소기업, 조그만 기업들에서는 인재난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기업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그게 정말 조그만한 사업체여도, 그리고 아니면 자영업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탐방을 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하루 일자리를 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면서 이 일자리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일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니면 어렵다 근데 배울 게 많다 라든지,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좋다, 복지가 좋다, 이런 어떤 어필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기업을 홍보하고, 조그만 기업들요 홍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나 저기 취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인재들이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런 컨텐츠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좀 장점이 있는데 내 장점을 알아봐 줄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잡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대학교를 마치지 않고 휴학 상태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스펙이란 게 없어요. 저는 진짜 무스펙입니다. 토익 시험을요, RC 뭐가 있나요? RC 리딩하고 이렇게 있죠. LC, RC 있죠. 그 시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토익 스피킹 시험을 봤어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익 스피킹 시험 본 거 빼고는 토익의 이렇게 푸는 시험을 본 적도 없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사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있죠. 여러 가지 자격증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학교 졸업장이 끝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업에 대한 일자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그 일을 체험해 봤을 때 제가 잘할 수 있으면 모두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대한민국 평균보다, 요즘은 평균이 굉장히 상향된 것 같아요. 평균보다 조금 아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냥 사업과 창업 영역에서 조금 경험을 해봤다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욕심도 있어서, 그런 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메일 보내주시면은,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연락을 취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새로운 거 할 생각이 너무 들뜨고 신나네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주말 없이 명절도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지만
월급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도 없었고 정말 이 회사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내 거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했던 그런 첫 사업이었고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제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재밌게 해봐야죠. 오늘도 조금 영상이 길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그렇지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구독자가 한 분 한 분 늘 때마다 더 겸손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